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2가 되겠죠. 2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포트폴리오 1에서는 생산물 분류 그리고 가공물 분류 유통 체계를 분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식량 생산에 관한 부분이죠. 이것을 이제 2에서는 생산물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복잡한 분야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이렇게 되죠. 주곡이냐 아니면 또 축산 분야냐 아니면 곤뱅이처럼 곤충 분야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곤충은 사실 지금 분류상으로는 축산 분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곡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많이 먹는 벼, 보리, 밀 이렇게 되죠. 벼는 개인당 현재 62kg가 2017년, 18년 통계에 그런데 61kg를 먹었는데 현재는 2022년, 3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50kg 초반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30년 되면은 45kg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그 미리 과거에 우리가 작업률이 뭐 수입하기 전에는 전부 작업이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1950년 이전에는 먹을 게 없었죠. 주로 쌀에 의존하고 일부 밀을 재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입산 그 무상 원조죠.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밀이 소비가 많이 되게 되었는데 지금 밀의 작업률이 0.7%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밀 소비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밀은 대체적으로 라면이라든지 메뉴가 상당히 발달되고 지금 간편식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밀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면류에 대한 우리 그 쌀의 기술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절대 지속하기는 어렵다. 쌀이 50kg 1인당 1년의 소비량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 마지노선이 50kg가 아닌 잘못하면 30kg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 쌀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할 거냐?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는 밥이지만 밥은 다이렉트로 우리가 주곡으로 섭취하는 거고 그 외에 떡 있죠. 떡국, 떡 그러니까 다양한 떡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편부터 시작해서 엄비떡, 머선떡, 쌈스 다양하게 있죠. 여기는 팥이 또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두류하고 같이 공조 체계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벼는 앞으로 잘못하면은 30kg대로 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게 참 예측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일이 너무 많겠죠. 이 쌀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쌀을 지키지 못하면 이 주공인데 우리가 논의 공익적 기능, 다면적 기능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그 핵심에 쌀이 써 있고 밀은 겨울 동작물로서 재배해도 되고 재배하지 않아도 되는 작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두류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콩을 이야기를 하는데 콩은 이제 장을 담그는 된장을 담그는 장류콩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장류콩 그 다음에 콩나물을 길러서 먹는 콩나물콩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검정색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밭
미콩, 그러니까 밥에 넣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떡을 했을 때 이 떡 속에 요 속에 들어가는 고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고물. 여기 보시면 팥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은비떡 이런 데도 이 팥이나 완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팥은 사실은 뭐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정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정월 소위 1월 달 되면은 할머니들께서 그 팥을 삶아서 국물을 뿌리곤 했죠. 그것은 귀신을 액을 쫓는다 하는 의미로도 했고 우환을 달랜다 없앤다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도 다 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팥은 여기에 이제 두류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 녹두, 잠두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산물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할 거냐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 다량으로 소비하는 주곡이다. 그 다음에 참깨, 들깨 이런 유채, 아주까리, 소위 피마자라고 그러죠. 이런 애들은 기름 작물이다. 이렇게 또 분류하는데 콩은 미국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기름자는 유료 작물에 포함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에 포커싱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산에 관해서는 또 따로 영어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 국내에서 재배하는 콩을 가지고 기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분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99.9%가 기름용 착유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대중소 동물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대동물 수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대동물 전문 분야, 그 다음 중소동물 이렇게 이제 나누긴 하죠. 대동물이라고 하면 주로 소, 말 이런 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애들은 수의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루기 어렵죠. 마취를 시키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 인공 수정을 시킨다든지 또는 그 새끼를 놓을 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위험성, 리스크는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중에 사실 중에 포함되는 것이 돼지가 이게 중에 사실은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염소부터, 염소도 사실 중동물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동물이라고 하면은 고양이, 멍멍이 이런 애들이 또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 이하에 뭐 다양한 우리가 먹진 않지만 쥐라든지 이런 애들이 소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곤충 분야, 이 곤충은 과거에는 얘기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축산 분야에 곤충의 강의를 합니다. 그럼 이 곤충은 사실 저는 그 기능성 면에서 볼 때 따로 곤충이라고 이렇게 하나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축산 아래쪽에.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능성 때문입니다. 누에 하면은, 누에는 지금 과거에 우리 역사와 함께 했죠. 그죠? 옛날에는, 왕비가 직접 나와서 친잠 제례를 했습니다. 그 누에를 기르는데 풍년이 되도록 제례를 지냈죠. 제사를 모시곤 했을 정도로 누에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되다가 우리 민간에서 알려진 곤충은 주로 굼벵이 하면 큰 굼벵이, 작은 굼벵이, 그러니까 큰 굼벵이는 장수풍뎅이 유충으로 활용을 했고 작은 굼벵이는 제조라고 합니다. 한방맹이로 등으로 기는 굼벵이죠. 이것이 양리적으로 좋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서 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색 거저리라고, 뭐 일명 거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갈색을 띠는 거저리가 있습니다. 얘들, 그 다음에 벼 메뚜기, 뭐 진해 이런 애들 뭐 다 지금 곤충으로
미래 식량이 아니고 현재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불포화 지방산이 높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단백질 공급 플러스 불포화 지방까지 하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10년 안에 이 축산 분야와 어깨를 나란히 할 분야가 이 곤충 분야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040년까지는 한번 보십시오. 이 축산 분야가 이 곤충 분야에 어떻게 보면 뒤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축산 소 같은 경우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닭도 그러하고 지금 1kg을 생산하는데 에너지 투입량 지구 온난화를 보면은 한 10에서 12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 된다는 얘기죠. 곤충을 하면은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버섯, 버섯,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벼 도전 과정, 밀 또는 다른 콩 도전 과정에서 나오는 또 사용하고는 부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오히려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곤충에서 내보내는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기여를 합니다만 비율적으로 보면 이 대중동물에 비해서 이 곤충은 거의 한 8대 1 정도의 지구 온난화 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이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부산물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하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곤충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면은 인심이 흉흉해지고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년 50조 이상을 군비로 사용하지만 이 식량 안보에 관해서는 거기에 뭐 추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10% 정도라도 해야 됩니다. 5조 이상은 반드시 이 식량 주곡을 지키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 식량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이 물가를 그러니까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적정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쌀을 가지고 밥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100g이 한 공기에 소요가 된다면 100g이 300원 정도 치는데 이것도 지금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200원 정도밖에 안 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적어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500원은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농업인들이, 농민분들이 신이 나서 농사도 짓고 우리 이 공익적 기능을 아주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는 논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못하면 논의 배를 제외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전부 건물들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면 우리 기반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포트폴리오 2였습니다.